네, 안녕하세요. 파티앤스터디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프리젠테이션 환경을 이용해서 강의를 또 세 번째로 찍어 봅니다. 네, 공실 시대의 공실상가 주인, 그리고 부업과 하이브리드 오피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간대여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파티앤스터디를 포함해서 한 60번의 창업 경험을 조금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개인 창업과 파티앤스터디 창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파티앤스터디 경험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창업과 임차인의 창업. 지난 6년간 제가 한 1000건 정도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실상가 주인분들이 많았고, 또 젊은 임차인들의 약간 탄탄한 대기업 다니시던 분들의 N잡 이런 창업 문의도 많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도 임대인의 창업 문의가 8, 임차인의 창업 문의가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임대인의 창업 문의는 상가 가치 소멸의 위기 관리입니다. 공실 기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또 이게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뭐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임대 문의 스티커가 지저분해지고 낡아지고, 또 임차인의 창업은 이 공실 시대로 그 낮아진 임대료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임대인의 공간대여 사업은 홍보 마케팅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고, 어차피 놀리고 방치하는 것보다 어떤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는 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공간대여 사업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 홍보 마케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비용 관리를 위해서 낮은 임대료를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낮은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어떤 그 가치, 수요를 기대하면서 효과적인 임대료를 좀 찾으셔야 되고, 어떤 도전 정신과 멀티 그 현금 흐름을 위한 성장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옛날에는 그 누구나 할 수 없었던 건물주만 할 수 있었던 임대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간 단위 공간 대여 사업으로 전환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산의 유지 보수, 이미지 관리, 폐가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유 있는 건물주들은 아지트 활용, 그리고 저가 매수 기회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공실 운영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경매에 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임차인의 공간 대여 사업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분들 중에 코칭이나 강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오피스로 활용하면서 공간 대여 사업을 병행하면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되는 창업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 프리랜서들은 우리가 외제차를 타는 것처럼 아지트를 소비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가 많은 거는 직장인들의 부업, 이렇게 직장이 흥미를 자꾸 잃어갈 때 뭔가 새로운 텐션이 필요하고 할 때 부업과 사업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검색해서 창업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상가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꼼꼼한 상가를 좀 비교 선택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고요. 주변 요소로는 교통 환경이 우수한지, 또 기업들과 비즈니스가 있는지, 파티앤스터디의 경우에는 회의하시는 분들이 그 안정적인 어떤 매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활발한 지역에 창업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유동인구보다는 친구들과 약속하고 또 여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소비 상권에 가까운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공용주차장과 건물 내 주차시설 점검하시고, 상가 주변의 노후화라든지 이미지가 조금 안 맞는 이런 상가 세트를 검토하시는 거,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과 회사 또 주요 활동 지역과의 이동 효율도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내 상가가 왜 임차인이 안 구해지나 이런 거를 검토할 때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가 내부로 봤을 땐 큰 기둥이 있거나 버려지는 공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냉난방기 그리고 기존 임차인들이 조명이나 벽 이런 인테리어 효과를 활용할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내가 소유한 상가도 아닌데 남의 상가에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공실 상가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곰팡이, 또 옆 칸과의 소음, 분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지, 개방돼 있는 상가인지, 또 고객 무료 주차 이런 거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공간대여 사업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이 공실 시대에 가능해진 일이고요. 또 공간대여 사업에 대해서 시간단위 되어도 이제 세무서에서 공간을 빌려주는 일로 임대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그 전대동의 이런 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외부적 요소, 내부적 요소를 이렇게 그 워크시트를 작성해 보셔서 내가 그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뭐 3개 또는 6개 정도 비교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뭐 수요가 어느 곳에 더 있을 것인지 또 어떤 그 비용 효율, 그 고정 비용에 대한 효율은 어디가 더 좋은지 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뭐 공간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상가를 선정하시면 되고 코칭 서비스를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해 드리고 어, 가장 최적의 선택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체크한 사항들 중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코칭 업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객 편의성, 고객의 입장에서의 좋은 공간인지, 또 창업 비용을 상승시키는 공간인지, 축소시키는 공간인지, 또 월 고정비가 어떤지를 체크하셔서 3개의 후보, 6개의 후보 중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100점 만점짜리 상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6개, 3개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상가를 선택해서 창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품과 브랜드 만들기. 저는 파티앤스터디를 만들면서 어떤 일이든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폰이나 PC처럼 다기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 손님만 기다리기에는 파티가 많은가? 스터디 손님만 기다리기에는 스터디가 많은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하지만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공간 대여는 창업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용도를 다양하게 확장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간 대여 사업을 기획할 때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지금 이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야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케아 쇼룸을 좀 흉내내서 외국집 분위기를 만드는 게 메인 컨셉이고요. 좋아하는 카페, 가봤던 어떤 새로운 공간에 대한 느낌 사진을 모아야 여러분들의 공사 계획도 짤 수 있고 또 저희처럼 이케아 쇼룸을 따라하는 뭐 약간 흥미로운 외국집 분위기도 뭐 좋은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뭐 파티앤스터디를 창업하시는 분이면 저희 상표를 쓰시면 되지만 개인 브랜드로 하실 때 어떤 용도의 직관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폰트를 공개된 폰트를 사용하는 거 상표 등록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컨셉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블로그로 홍보를 할 때 뭐 이케아 쇼룸을 참고한 외국집 분위기, 용도의 다양성, 또 용도가 다양하고 연령대가 뭐 20대부터 60대까지 이용하는 뭐 모임 공간, 또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당 비용, 365일 24시간, 또 고성능 멀티미디어와 우아한 싱크대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다 보니까 공간에 기능이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개인 브랜드는 또 개인 브랜드만의 재미가 있죠. 나만의 브랜드.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거. 나만의 독창성, 최신성. 왜냐하면 그동안의 공간대여 사업을 비교해 보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것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앤스터디의 활용은 한 6년간 저희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익숙해진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브랜드 컨셉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빠르게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단 상표 사용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월 10만 원 정도. 예, 이제 공간의 컨셉을 이제 정했다면 예산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공사하고 어떤 가구를 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예, 이렇게 보시면 타겟, 용도, 또 어떤 이미지를 고려해서 예산 계획을 짤 수 있는데요.
시공 요소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출입문, 벽, 바닥, 기타. 이거는 파티앤스터디 15평 공실상가 창업 사례인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뭐 자재비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 거는 참고하시고 숨은 곳에서 견적을 좀 받아보셔서 항목을 작성해 보시고 또 이제 저희는 부엌하고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스펙도 원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케아 가구, 뭐 가전 편의 생활 가전을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그 워크시트를 작성하셔서 이제 공사 리스트를 정하고 또 이제 맞춤 제작하고 설치할 것들에 대한 비용도 체크하고 구매할 가구랑 가전에 대해서도 리스트업 하셔서 창업 예산을 세워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목표했던 예산보다 조금 초과하게 된다면 뭐 인건비를 절감하는 요소로 난이도가 낮은 페인트나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설치하고 주문하는 것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뭐 싱크대 크기를 줄이거나 프로젝터를 좀 저사양으로 아니면 중고 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구 가전을 좀 100%가 아니라 목표했던 것보다 중요도에 따라서 80%를 먼저 구매하고 실제 이용 인원을 보면서 추가 20%를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공간을 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상품성 또 기본 기능에 훼손이 없도록 주의하시면서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뭐 스마트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사 계획과 관리.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건비가 반복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몰랐었어서 다시 불러서 또 와야 되는 추가 인건비 또 마감 그때 오셨을 때 뭔가 작업을 다 부탁했었어야 되는데 막 지저분하게 선이 막 벽으로 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일 그런 측면에서 조명 콘센트, HDMI, 출입장치, 수도, 인터넷, CCTV를 미리 다 한 다음에 이제 벽을 깔끔하게 보수하고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배하는 일, 그리고 바닥을 이제 바닥이 지저분해졌을 거니까 대청소하고 바닥 공사하는 일, 간판과 시트지, 블라인드는 상대적으로 마지막에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이미 돼 있는 인테리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공실상가 기준으로는 뭐 인건비랑 마감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명 계획이나 콘센트가 어디 필요한지를 위해서 또 뭐 싱크대 위치, 가구가 이제 테이블이 몇 명석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공간의 크기 비율과 가구의 이제 사이즈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비율로 한번 이렇게 각자들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계획, 전구를 하얀색을 쓸지 노란색을 쓸지 하얀색과 노란색 중간을 쓸지 레일은 어떻게 달지 레일이 아니라 핀 조명으로 다운라이트를 달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고 무인화를 위해서 어쨌든 전등 스위치를 IoT 장비 같은 것을 적용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콘센트 계획, 뭐 프로젝터를 천장에 달고 출입장치 달고 간판 달고 전동 스크린을 달 때 낮은 곳에 있는 콘센트 말고 천장 쪽에 콘센트를 확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숨은 고수한테 작업 요청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루 안에 작업이 깔끔하게 끝나고 이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됩니다. 저희는 데드볼트랑 EM락을 많이 쓰고 있고 데드볼트를 가장 뭐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출입장치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와이파이 도어락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저희는 기본 출입장치와 번호키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이 문제가 생겨도 번호키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 출입장치의 전원장치의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서 원격으로 온오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입장치 선택할 때 이제 업체한테 의뢰할 때 바깥에서 사진 한번 찍고 안에서 사진 한번 찍고 문틀을 사진 찍어서 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입장치 업체에 의뢰할 때 이렇게 사진을 줘야지 숨은 곳이랑 대화할 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프로젝터의 어떤 스펙에 따라 뭐 4m, 호라이즌은 4m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150인치 스크린을 활용하고 있고, 뭐
프로젝터와 스크린과의 거리, 또 천장에 설치할 건지 아니면 뭐 스탠드를 세울 건지, 또 천장에 달 거면 콘센트 이런 것들 다 잡으셔야 되고, HDMI를 벽으로 이렇게 매립할 건지 이런 것도 체크하셔서 프로젝터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이홈 어플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푸시 로봇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는 리모컨이 먹지 않는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팔처럼 눌러주는 이런 IoT 장비도 쓰고 있고, 조명도 원격으로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IoT를 많이 활용하시면 이게 어쨌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 무인 공간 대여 사업이 굉장히 좀 편안하긴 합니다.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되면 청소가 주 업무가 되고, 셀프 청소를 하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간을 계획을 짜고 예산도 짰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것들이 다 되고 있는 사이에,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네이버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뭐 파스타를 먹으러 가도 공간을 검색해서 스마트 플레이스의 뭐 순위에 따라서 검토해서 두 번째 업체 가고 세 번째 업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는 저희 장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그 지도 등록할 명칭, 사업자 명칭과 매장 명칭을 동일하게 설정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고, 공사 준비 중에도 미리 신청해서 미리 심사를 받아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가 있고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대표 키워드 정하고 또 용도랑 기능 정보에 대해서 그 등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는 글쓰기로 검색이 잘 되는 그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유튜브나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검색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잘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작성이 되더라도 주 5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가 마치 빌보드 차트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 순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뭐 소비하러 갈 때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최초 첫 페이지에 1번부터 6번, 1번부터 5번에 있는 업체들을 비교하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리뷰 관리, 또 이제 쿠폰이나 새 소식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최신화시키는 것이 이 검색 순위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런 지도 등록을 하고 공간 대여 사업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그 구매 안전 확인증을 준비하고 통신 판매를 신고해서 엠페이 등록과 네이버 예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 상담을 받으시러 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코칭을 받으실 땐 이런 것들을 제가 뭐 같이 해드리거나 대신 해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랑 톡톡, 소상공인 광고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 대전환으로 공실 시대가 왔고, 장사의 방법도 디지털로 홍보하는 일이 핵심 업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튜브나 이런 데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네이버 플랫폼의 뭐 SNS, 광고 상품, 그리고 예약과 어떤 플레이스에 대한 그 상세 페이지, 또 플레이스 순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검색에 유리한 그 서치 엔진 최적화에 대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고 꾸준히 포스팅 하시면 순위가 끌어올려지고, 이제 게으른 분들은 도태되는 거고요. 이 플레이스 순위에서 또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리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그 1위로 올라가면서 장사는 계속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 블로그에 그 우리가 용도 그리고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시고, 최신 이미지 또 효과적인 정보, 이 공간을 쓰는 사람들이 왜 쓸까?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그 기능이 있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포스팅 하시면 그 글을 보고 손님들이 그 필요에 맞춰서 예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등록 업무도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해서 하시는 거. 예전에는 서비스업에 공간 대여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 임대라는 개념으로 부동산업으로 보는 세무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전대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임대계약서에 이 사업을 한다라는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 신청을 하고 검토되고 승인되는 시간이 뭐 보통 3, 4일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단계별로. 뭐 사업자 등록은 좀 빨리 되는 편이고 통신 판매도 뭐 지자체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1, 이틀, 네이버 플레이스 3, 4일, 뭐 예약 3, 4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승인 시간을 고려해서 좀 공간을 꾸미면서 이런 등록 업무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보면 이 검색에 잘 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 등록을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나 은행에서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발급하고 정부24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등록 업무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면 엄청난 광고 업체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 업체들은 계속 새로운 업체가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 경험에는 아직 효과적인 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바로 뭘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구나 이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업체를 선택해도 늦지 않으니,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되자마자 막 전화가 와서 급한 마음에 털커덕 하면서 뭐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그 마케팅 계약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등록 절차에 대한 업무, 또 마케팅을 위해서 공사 중간중간 사진도 찍고, 아, 이번엔 바닥을 깔았어요. 페인트를 칠했어요. 기대해 주세요. 회의실이 될 거예요. 파티룸이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도 쓰셔야 되는 거고, 또 상품도 꾸며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요 업무들을 어떤 일정표를 짜셔서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타 정리사항으로는 공간이 완성됐고 등록 업무도 다 했다면 어, 이 공간 대여 사업의 핵심은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콘텐츠를 SNS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용도 있지만 사진은 마치 엑스레이로 건강 검진을 하는 것처럼 사진을 공간을 찍어보다 보면 뭐 가구 배치가 안 어울림을 발견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배치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사진 찍는데 취미를 좀 가지시면 좋고요. 또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효과적인 블로그 또 일일 1포스팅 꾸준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업은 이게 뭐 2천만 원 또 이렇게 3천만 원 들여서 창업했는데 차리면 그냥 나오는 이자 상품하고는 틀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홍보하고 또 고객을 관리하고 가격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 소액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인테리어가 끝이구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왜 장사가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뭐 공간이 완성이 되면 지인들을 초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는 거, 편의성을 개선하는 거. 하지만 또 너무 이제 여러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이제 걸러내는 거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뭐 공간의 어떤 기능들에 대한 주요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가시고 찾아오는 길, 또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하지만 배너랑 명함 또 현수막을 걸 수 있다면 현수막도 검토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웃 상점들하고 간단하게 인사해서 뭐 약간 작은 이슈 같은 거는 뭐 편안하게 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그분들도 공간이 필요한 분들일 수 있으니까 또 디지털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현장 결제를 원하는 법인 고객들이 있으니 단말기도 검토하시고 네이버 예약 외에도 스페이스 클라우드, 뭐 여기어때,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도 등록하셔서 각자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노출되고 또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고 중요한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 칠판, 회사에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이렇게 문 앞에 명함 같은 거 달아두는 거, 카드 단말기, 이런 현수막 이거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이 창업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이게 좀 진짜 에너지가 많은 분들
그리고 도전 정신이 많은 분들, 또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과 예상 매출 계획. 판매 가격은 주변의 경쟁 업체들을 몇 개 선택해서 공간 크기, 분위기, 또 기능, 또 고객들의 리뷰를 검토하셔서 내 가격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어차피 저희는 뭐 1년 내내 오는 고객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또 매월 1회, 또 매주 1회, 뭐 이런 고객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변동하는데 자유롭습니다. 다만 지불 가능한 가격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공간 품질이 우수한 그 차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선택이 될 수 있는 가격 최적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고객하고도 대화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3시간 쓰면 1시간 무료 이런 프로모션도 할 수 있고, 저희는 인원에 상관없는 가격을 하고 있지만 뭐 인당 추가 비용을 설정한다든지, 또 약간 인당 추가 비용은 아니지만 요즘에 저는 테스트하고 있는 게 가산 디지털 단지는 20명 미만, 20명 이하 두 개를 예약 상품을 구분해서 예약하는 방법을 운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 가격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 계획으로 12월은 당연히 잘 되고 3월, 9월은 개강이 있어서, 또 5월은 가족의 달이 있어서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좀 뭐 좋은 달이 있고 또 소비가 많은 달이 있잖아요. 지출이 많은 달. 이런 거 고려해서 계획도 좀 짜보시고, 시간당 판매 가격을 정했으니까 몇 시간 정도 팔아야겠다. 몇 건의 예약을 목표해서 블로그도 홍보하고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도 해야겠다. 뭐 프로모션은 이런 걸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짜시고,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뭐 월 10만 원, 20만 원 광고를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6개월은 홍보의 기간이에요. 첫 번째 달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뭘 만들었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초기 6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면서 12월을 맞이했을 때 왔던 손님이 또 오는 거기 때문에 문턱이 닿는 만큼 성장하는 거고, 인원이 많은 모임이 많이 왔어요. 입소문이 많이 나는 거고, 이런 혜택들을 잘 고려하셔서 가격 선택 또는 어떤 광고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짜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표를 짜야 창업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한 번도 문의 전화도 한 통 없네요 하면서 괴로울 게 아니라, 지금은 알려야 될 때고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 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이제 이번 이런 영상, 제가 공간대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파티앤스터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저랑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예약 방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티타임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강의를 중심으로 Q&A를 할 수 있고요. 줌으로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강의를 줌으로 하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줌으로 Q&A 시간을 갖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아니시면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에 방문하셔서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결제하셔서 저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워크시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원데이 코칭으로 그 워크시트들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 또 제가 현장도 한번 방문해 드리는 걸로 110만 원짜리 코칭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창업을 하실 때 막 실행을 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온라인으로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그런 코칭을 2주 정도 하시는데 또 추가 비용이 있고, 지금까지 파트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오프라인 코칭을 받고 있는데, 토탈로 하면 이제 550만 원에 현장도 방문해 드리고, 뭐 아까 네이버 예약 같은 거 이런 설정 등록 도와드리고, 뭐 사진도 여러 번 찍어드리고, 블로그 초기 홍보, 뭐 오늘은 바닥 깔았어요, 오늘은 벽 칠했어요부터 시작해서 계속 홍보해드리고, 용도에 대한 키워드로 막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주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들 뭐 도와드리고 있고, 기타 사전에 협의된 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제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상의해서 도와드리는 온오프라인 코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과 편의성, 속도를 고려해서 약간 셀프 요소를 많이 하셔서 그냥 이 강의로 잠깐 뭐 한두 시간 저랑 상담하셔서 하시면 그만큼 비용을 아끼시는 거고,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저도 첫 번째 매장을 3개월에 걸려서 셀프 창업하면서 뭐 배워진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 2주면 저는 이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가산도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속도냐 비용이냐 또 편의성이냐 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니면 나는 은퇴해서 나는 뭐 사람 써야 돼 전문가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편안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비용이 부담돼서 창업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약간 비용을 절약해서 셀프로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 모르겠고 예에서 뭐 나는 여유가 좀 있다 그럴 땐 좀 코칭을 받으셔서 편리하게 또 빠르게 창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대여 사업을 6년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을 위해서 사진 촬영하는 일, 블로그를 대신 써드리는 일,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6년간 한 60번의 창업 경험으로 제가 이 공간 대여 사업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직업이 돼서 각각 도와드리는 일에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가 너무 작아서 숨은 곳으로 난 또 직장 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전기, 출입문, 벽, 바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뢰하시면 시공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숨은 고수들, 찾아놓은 고수들이 있으니까 작업 요청서 작성하고 작업자 섭외하고 일정 관리하고 마감 관리하고 뭐 여러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파티앤스터디를 검색하시면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글 써놓은 것들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제 메인 블로그는 아인스키친입니다. 예,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뭐 저희 SNS 살펴보시면서 공간 대여 사업에 대한 SNS 홍보 활동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용을 절감하는 셀프 창업과 편리한 창업 코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실상가의 기회, 또 공실상가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창업을 검토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뭐 상담도 좋고 코칭 서비스도 좋고 무료로 하는 전화 문의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